지금까지 살아온 65년을 회고하니 눈물부터 흐릅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고 고아로 자란 후 천신만고 끝에 결혼을 하였으나 아이를 낳지 못해 시댁에서 쫓겨나 온갖 풍파를 홀로 견디며 살아온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그렇게 한많은 세월을 살아오면서도 모진 목숨은 쉽게 끊어지지 않고 오늘날까지 이어진 것을 보면 사람의 목숨은 한없이 질긴 것 같습니다. 이제 그 험난했던 세월의 아픔은 잠시 접어두고 지나온 65년의 세월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차마 세상에 내보이지 못했던 진솔한 고백들을 여러분께 털어놓고자 합니다. 저는 강원도의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서 외동딸로 태어났습니다. 집 앞으로는 맑은 개울이 사계절 변함없이 흘렀고 봄이 오면 온 산을 뒤덮은 진달래꽃이 마치 분홍빛 구름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부모님은 척박한 땅을 일구며 농사를 지었고 비록 가난했지만 부모님의 사랑만큼은 넉넉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되던 해봄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갈 여유조차 없었던 터라 별다른 치료 방법 없이 한동안 약초만 다려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지극했던 아버지는 어머니를 잃은 충격과 절망감으로 술로 나날을 보내다가 이듬해 겨울절을 이 세상에 혼자 남겨둔 채 어머니를 따라가셨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9살의 어린 나이에 저는 하루아침에 천혜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후부터 먼 친척집에서 살며 지냈지만 넉넉지 못한 살림에 저를 잘 대해 줄리만무했고 눈칫밥을 먹으며 겨우겨우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 마을 이 집 저 집 다니며 농사일도 도우면서 몇 년을 지내다가 어느 아저씨의 소개로 인근 시내 미신 공장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실밥을 자르는 일부터 시작했는데 손가락이 베이고 허리가 많이 아팠지만 시골에서 하던 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괜찮았기에 참으면서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공장 기숙사에서 만난 언니들은 대부분 저와 비슷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기에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경력이 쌓이면서 기술도 늘고 월급도 오르고 직급도 오르면서 한층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비록 고아였지만 세상 사는 자신감이 생기고 약간의 사치도 부릴 수 있었고 앞으로는 마냥 행복한 세상이 제 앞에 펼쳐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 인생에 더 큰 시련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미신 공장에서 몇 년을 보내며 어느덧 24에 접어들 무렵 공장 언니로부터 어느 한 남자를 소개받았습니다. 저보다 3살 많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제가 고아이고 별로 가진 것 없는 미신 공장 아가씨라는 사실에도 전혀 거리낌 없이 받아주었고 정말 진심으로 대해 주었습니다. 그의 따뜻하고 진실한 목소리는 지금도 제 가슴 속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 제가 25살이 되던 해에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비록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습니다. 드디어 저에게도 진짜 가족이 생긴 것이었으니까요. 시댁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지만 시부모님께서는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저 역시 정성을 다해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시부모님이 하는 일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꿈같은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걱정거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결혼 후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임신 소식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시부모님도 아직 젊으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리자고 위로해 주었는데 3년, 4년 해가 갈수록 분위기가 차갑게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자가 아이를 못 낳으면 무슨 소용이냐는 날선말을 하기 시작했고 시아버지는 우리 집안대가 끊어지겠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 저는 병원을 수없이 드나들며 온갖 검사를 받아봤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 진단만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밤만 축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며느리, 아이도 못 낳는 게 무슨 여자냐는 잔인한 말들을 매일같이 들어야 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저를 감싸주려 했지만 점차 지쳐가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서로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면서 사이가 냉랭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런 줄 알았는데 한참 후에 알고 보니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저는 그때서야 비로소 참혹한 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저보다 2살 어린 과부로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남편과 진솔한 대화를 시도해봤지만 그는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아예 대놓고 아이 있는 여자와 재혼하는 게 낫겠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고 날이 갈수록 저를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마음을 돌려 저에게 다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마음에 들기도 했지만 내가 어떻게 이룬 가정인데 이렇게 쉽게 깨버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다리기를 7년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저에게만 이런 가혹한 시련이 닥치는지, 부모도 없는 제가 남편마저 잃어야 하는지 세상이 원망스럽고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결국 남편은 그 여자와 함께 다른 곳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시부모님의 언행으로 보아 아마도 나를 내쫓기 위해서 시부모님과 계략을 꾸민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30대 후반이 된 저는 그제야 가혹한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도 없고 이 집에 머물 이유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이 못 낳는 여자로 낙인 찍히며 시댁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 완전히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혼 후 저는 그 도시를 완전히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머물면 상처받은 기억들이 되살아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몇 벌의 옷과 그동안 조금씩 모아둔 얼마 안 되는 돈이 전부였습니다. 완전히 낯선 곳에서 새 출발을 한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유로운 기분도 들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남편을 기다리며 숨죽이고 살았던 답답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더 큰 도시로 나와서 처음 얻은 것처는 작은 고시원 방이었습니다. 비록 작고 좁은 공간이었지만 제게는 혼자 희망을 키우며 편안한 일상을 보낼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일자리는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물에 손을 담그고 있어야 해서 손이 퉁퉁 부어올랐지만 제 힘으로 번 돈이라는 것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로 청소 일도 하고 마트에서 계산원 일도 했습니다. 대도시에서 사람들과 경쟁하기는 쉽지 않았지만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모습을 인정받아 가는 곳마다 칭찬을 받으며
꾸준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면서 조금씩 돈을 모을 수 있게 되었고, 고시원에서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외롭기는 했지만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50대 중반이 되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계속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작은 분식집을 구해서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권리금을 내고 분식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별다른 준비 없이 시작했던 터라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간혹 분식집에서 알바를 해본 적은 있지만 정식으로 음식을 만드는 일은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분식집은 메뉴가 다양하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리사를 초빙해서 배우기도 하고 다른 분식집에 가서 맛을 보며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한 덕분에 점차 안정을 찾기 시작했고, 결국 지금까지 정상적인 가게를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혼자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체로 혼자 편안한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만족감이 컸지만, 때로는 외로움에 사무쳐 남자를 그리워하기도 하고 언젠간 반드시 새로운 가정을 이뤄야겠다는 막연한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플 때 간병해 주거나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한없이 절망스러웠지만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 하나로 버티며 악착같이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지난 65년의 세월을 되돌아보면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고 처내과가 되었을 때, 결혼 후 아이를 낳지 못해 시댁에서 쫓겨났을 때, 그리고 이혼 후 홀로 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을 때, 그럴 때마다 그야말로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오뚜기처럼 일어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이 작은 분식집에서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고 있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마음 한편으로는 아직도 깊은 외로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손님들을 대하며 즐겁게 지내다가도 문을 닫고 혼자 집에 돌아가면 정적만이 저를 맞이합니다. 이혼 후 오랜 세월을 혼자 살아오면서 이성에 대한 그리움도 많이 느꼈습니다. 여자로서의 감정이나 욕구가 나이 들어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자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누군가와 진정한 사랑을 나누고 싶고, 온순하고 착한 성품을 가진 사람을 만나 남은 여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재혼을 하든 연인 관계든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외모나 조건도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진심으로 저를 아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60대 중반이지만 여전히 여자로서의 욕구가 있습니다. 함께 사랑을 나누고 싶고 서로의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그런 자연스러운 감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더군요. 오히려 혼자 살아온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런 그리움은 더욱 간절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1년여 전 분식 가게 단골 손님 한 분과 만남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늘 단정하고 점잖은 모습에 이끌려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 이분도 내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느 날 늦은 시간 퇴근 무렵에 가게로 찾아와 외식을 제안했습니다. 평소 좋은 감정은 가지고 있었지만 막상 제의를 받으니 망설여졌습니다. 한참을 망설인 끝에 저녁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그 후로도 몇 차례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마음이 굳어가던 시점에
우연한 대화 속에서 솔로가 아닌 아내가 있는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의 배신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 남자와의 관계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약 1년쯤 지나 지인의 소개로 또 다른 한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일로 인하여 더욱 신중한 마음이 생긴 탓인지 선뜻 만남을 가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가게에서 잠깐 본 것 외에는 아직 정식으로 만남까지는 이어지고 있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65년의 세월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차마 세상에 내보이지 못했던 진솔한 고백들을 여러분께 털어놓았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고통을 겪어 오신 모든 분들에게 새로운 인연이 다가오고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